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5월, 개강을 했습니다. 5월 개강했고, 그래서 이제 이제 한 분은 오고 계시지만, 아무튼, 그래서 같이, 한번, 진도를 알아볼 건데요.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위크 1의, 주말반, 첫 번째 수업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린트를 보시면, 리딩하고 라이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리딩하고 라이팅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이어서 이제 스피킹하고 리스닝 하니까, 여기 맞춰서 좀 진행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역시 레벨별로 여러분 각각, 다른 레벨의 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 기본기 이제 단어 이제 공부하듯이 이제 하는데 조금 더 또 개강이니까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단어 암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학교를 다니거나 어쨌든 간에 이제 전체적인 단어의 어떤 이런 걸 이제 코퍼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쓰는 단어가 이제 전체 빅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보통 이제 간단하게 심플하게 세 개로 나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게 이제 베이직,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게 아카데미, 여기가 이제 아이엘츠 포인트, 그리고 이제 뒤에가 이제 터미널로지요. 예를 들면, IT 소프트웨어, IT 관련된 그런 용어들은 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터미널로지, 전문 용어는. 그러면 IELTS의 출제 범위, IELTS 출제 범위가 여러분한테 필요한 영어의 출제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카데미하고 베이직까지만 딱 알면, 그냥 어디 가서 원어민하고 얘기하든 내가 일을 하든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알면 이제 영어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터미놀로지는 지나가는 원어민한테 붙잡고 테크놀로지컬한 어떤 말들 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클릭 대비 광고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 얘기하면 영어로 말을 몰라요. 원어민들도 영어를 잘해도.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대략 몇 %라든지 아니면 이게 올라갔다 떨어졌다라든지 이걸 좀 어렵게 하는 말 있잖아요. 저희도 막 이렇게 상승세를 탔다 이런 말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아카데믹한 단어인 거죠. 근데 만약에 원어민을 붙잡고 상승세를 탔다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기까지 이제 단어가 이제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각각의 코퍼스가 한 10만 단어 이렇게 해서 이게 다 합쳤을 때 10만이라고 해볼게요. 평생 영어를 이제 쓰는데 필요한 이제 빅데이터가 있을 건데, 저희가 지금 이걸 왜 하냐면, 이 단어를 왜 제가 이제 뽑아와서, 이제 AI를 이용해서 제일 여러분 빨리 외워야 되는 것부터 뽑아오는데, 그게 이제, 이거를 얼마나 빨리 습득하냐의 싸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물론 이런 회화방 가서,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이제 언젠가 영어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IELTS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하는 수업들은 이 아카데미, 여기는 여러분 이미 아신단 말이에요. 테이크, 고 이런 거 다 아세요. 근데 여기를 얼마나 빠르게 내가 습득을 하냐, 여기 데이터 분집을, 그거에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쓸데없는 거 다 빼고 이제 제가 뽑아오는 이제 10개씩 제가 뽑아오는데 그 안에서 동의어까지 하면 30개. 그래서 이제 한 번 수업 들을 때 30개씩 하고 또 다음날 복습하고 또 30개씩 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외워가냐의 싸움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내가 영어를 잘하고 이제 플루언트하게 말한다는 그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끝이 있다는 걸 아는 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아카데믹한 단어는 거의 다 아는구나. 그러면 거기서 이제 끝나니까 요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회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냥 저 사람 영어를 되게 잘하는 것 같다 하는 분들도 사실은 자세히 이제 어떤 교육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걸 먼저 습득을 하신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면 똑같아요. 요걸 먼저 습득한 거니까 그런 맥락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제가 이제 좀 단어별로 레벨별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요거 잠깐 한번 보시면 좋은데, 자, 레벨 1, 2, 3 제가 ABC로 하려다가 ABC는 여러분이 또 헷갈릴 것 같아서 학점은 또 A가 좋은 학점이다. 그래서 좀 헷갈릴 것 같아서 1, 2, 3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레벨 1인 분들은 IELTS를 치면 밴드 1에서 4까지 이 분들은 표제어만 암기해 주시면 돼요. 네, 표제어만 캐치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진호님은 이제 인터미디어, 자, 그래서 이제 5에서 6 정도 여기 레벨에 계신 분들은 동의어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동의어 없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어까지. 그래서 예를 들면 바이털을 외운다 그러면 그냥 뜻만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중요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레벨 2이신 분들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3개를 암기하시면 그것만 하시면
뭐 예문을 안 받거나 뭐 아니면 뭐 바이탈이 뭐 무슨 맥락에 쓰인다 아니 같이 쓰는 단어가 뭐다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지금. 근데 얘만 일단 캐치가 되면 거의 실력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4개를 외우면 이것만 외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이걸 빨리 습득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벨 3이신 분들은 6.5나 이제 그 진호님도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거의 뭐 단어는 다 알겠는데 이렇게 그 타이밍이 오거든요. 근데 오면 그때부터 이제 예문까지 해서, 그래서 그냥 이제 단순하게 바이탈보다는 물을 마시고 좀 이렇게 생명과 관련된 걸 쓸 때 바이탈을 쓰는구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캐나다 가서 이제 공부하실 때도 내가 어느 정도 선생님 말한 대로 좀 아카데믹한 건 거의 다 아는 것 같다. 그러면 드링킹 워터는 바이탈이구나. 이게 이제 그 생각을 나중에 못해서 공부를 이게 내가 포인트를 다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할 때 드링킹 워터는 바이탈이구나. 뭔가 생명 관련된 건 바이탈. 이렇게 캐치하시면 되죠. 오케이. 좋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맥락으로 보시고 각자 레벨에 맞춰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단어 나와 있는데 모르는 것만, 여러분 모르는 것만 형광펜을 쳐고 조금 살짝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모르는 것만 형광펜 쫙쫙 쳐주세요. 그러니까 레벨 2이신 분들은 동의어 안에서도 이제 모르는 거 다 형광펜 치시는 겁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왠지 그 두 분이 같이 오시려다가 저를 배려해서 아마 한글을 보내신 게 아닐까. 그죠?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그래서 정말 그걸 이제 영어로 이제 그 how considerate, 그냥 how considerate 이거 하나 적어도 considerate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사려 깊으신 두 분 제가 항상 보면서 considerate 사려 깊은. How considerate you are.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약간 이렇게 그 유학 이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국가별로 이렇게 이렇게 사람 성향이 약간 있거든요. 근데 캐나다를 가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느끼는데 다 선심성이 진짜 서로 친절하고, 그리고 약간 국가적 그 여행 가셨을 때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친절하죠, 엄청. 그래서 뒤에서 많이 걸어도 막 앞에서 미안하다고 쏘를 진짜로. 근데 막 그 뉴욕은 막 저희 비키라고 그러거든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일자로 걸어가잖아요. 그 뉴욕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이렇게 일자로 저희가 3명이 걸어가면 보통 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일자로 섰잖아요. 네네네네. 제일 싫어요. 뉴욕에서 막 시골은 모르겠는데 뉴욕에서 막 나오라 그래요. Hey, excuse me 하면서 막 근데 아무튼 캐나다는 미안하다고 막 잠깐 지나가면 자, 아무튼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사려 깊은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1번 그냥 바이탈. 바이탈은 1번 아니고 자 이건 했고, 자 진호님 한번 얘기 불러주세요. 다 해도 되니까. 2번, 4번, 2번, 4번, 5번, 9번, 10번. 5번, 9번, 10번 좋습니다. 갑니다. 2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adversely. 중요한 단어입니다. adversely. 이거는 adverse를 통해 적을까요? adverse. adverse. 그리고 밑에다가 명사로 adversity 하나 적으세요. 요거는 반드시 한번 듣게 되실 단어입니다. adversity. 이게 이제 역경이에요. 역경. 역경. 한번 읽어볼까요? 명사부터. adversity.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스타트업을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보면서 느끼지 않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카메라 2대를 짊어지고 나올 때, 아무튼 그래서 adversity 이게 힘든 건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원어민들이 얘기할 때 how to face the adversity.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역경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스타트업 중에. 근데 막 투자를 많이 받은 스타트업도 자기 나름의 엄청 고충이 있더라고요. 책임감이 있어서. 근데 아무튼 adversity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 그죠? 약간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 중에 이제 어릴 때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게 좋은 대로 못 받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럴 때 그런 걸 adversity라고 해요. 그런 adversity를 어떻게 이겨내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성공하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지 이게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들으실 일이 많을 것 같고 이거의 이제 부사니까 이게 이제 오른쪽에 동의어 보시면 알겠지만 negatively 그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그죠? 뭐 안 좋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반대로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 좋게, 해롭게, 그죠? 근데 이제 약간 한국말로도 해롭게 이렇게 하면 딱 와닿지 않는데, 근데 이제 harmful이나 unfavorable,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는 거에 안 좋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네요. 이거 2번은 좀 질문할 만하네요. 이거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약간 내가 하려는 거에 반대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하려는 거에 안 맞게, 그러니까 나한테 불리하게, 이거 좋다. 불리하게. 불리하게. 근데 이제 한국말을 들어야 속이 시원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영어 자체로도 자꾸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요거 unfavorably가 이제 불리하게거든요. 나한테 favor가 안 되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요 부사도 한번 읽어볼게요. adversely. adversely. 굿. 좋습니다. 좀 그 토론토 갔다 오시더니 좀 발음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adversely. 좋은데요. adversely.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4번도 disregard. 이렇게 나왔죠? disregard. 근데 요거, 하실 때,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다른 거는 몰라도 되는데, 다른 기호에서 여기 요거 어퍼스트로피. 그러니까 올라간 거 하나는 캐치하시면 거기 강세라 그랬죠? 그리고 요거 오른쪽 게 강세예요. 그러니까 가를 세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disregard.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disregard. disregard. 정답. 자, 그러면 이제 여기 regard 동그라미 치시고 regard가 고려하다, 생각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생각하다. 근데 이제 dis는 not이니까 고려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disregard 하면 뭔가 간과하다, 무시하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셔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ignore 이렇게 나왔죠? ignore, 무시하다. overlook 좋네요. overlook 거의 똑같네요. disregard 캐치하시면 되고 disregard도 나오긴 나오는데 뭐 이것도 이거지만 그 regard를 좀 많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IELTS 엄청 많이 씁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그 생활하실 때도 제가 이번에 그 대학원 가서 확신을 얻었어요. IELTS에 필요한 거는 다 실제 생활에 여러분 쓰신다는 걸 제가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regard는 이제 regarding 하나 적어줄게요. regarding. 이거는 라이팅이나 뭐 앞으로 뭐 이메일 쓰시거나 이럴 때 너무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regarding은 about하고 똑같아요. about. 근데 이제 about만 쓰다 보면 막 about 10개 쓰면 좀 약간 민망해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regarding 명사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런 명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뭐 이런 뜻이.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테크놀로지다 그러면 regarding technology 이렇게. 그죠? 아니면 그 앱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regarding the app, I want to say something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 앱만 한번 해볼까요? regarding the app. regarding the app. 그렇죠. I want to say something. I want to say something. 그런 맥락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거 너무 좋은. 그래서 regarding도 캐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disregard 한번 읽어보고 가죠. disregard. disregard. 좋습니다. 그 뒤에 강세도 너무 잘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erratic. erratic 나왔는데 여기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어퍼스트로피 있으니까 레를 세게 읽는 거예요. 레. 그래서 erratic. 한번 해볼까요? erratic. 그렇죠. erratic.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그 오른쪽에 이제 동의어 같이 볼까요? 그래서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약간 이렇게 그 불규칙한, 일정하지 않은 이렇게 적어줄게요. 일정하지 않은, 예측이 안 되는, 불규칙한. 근데 erratic이 좀 쓰임이 많다기보다는 이거는 진짜 또 여기 또 그 volatility처럼 저 월스트리트 그런 단어고 오른쪽에 이 세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이거 다. 이 세 개가 너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지효님이 이제 어휘를 이렇게 확 크게 한 방에 늘리시려면 여기 보시면 predict 있죠? predict 동그라미 쳐볼까요? 요게 predict 무슨 뜻? 예측하다. 근데 예측하다인데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그러면 예측을 못하는 거죠, 나시니까. 그리고 able은 can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unpredictable. good. 그리고 여기도 consist 하나만 알아줘요. consist가 이제 그 지속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지속적인 consistent까지 할게요. consistent까지가 지속적인 여기다.
계속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는 not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inconsistent 하면 지속적이지 않은. 그래서 약간 이렇게 뭐 프로젝트나 이런 거 하실 때 consistency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지속적으로 뭐가 계속 퀄리티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한번 읽어볼까요? inconsistent. inconsistent.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irregular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regular는 무슨 뜻? 일반적. 그렇죠. 일반적인. 그리고 여기서는 정기적인. 네, 정기적인. 그리고 irregular 이렇게 하면 여기는 not이죠. not. 그래서 irregular 이게 정기적이지 않은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erratic은 조금 보시기는 지금 당장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요거 세 개는 뭐 내일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시험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도 엄청 많이 쓰고요. 그 밑에 보면 또 stock market 나오죠. stock market has been erratic 이렇게 나와서 이것도 이 문장도 그냥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데 이렇게 잘 나오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그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좀 불규칙해져 왔다 뭐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suppress, 그죠? suppress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suppress.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이제 같이 이제 단어를 보는 방법을, 아카데믹한 단어들은 좀 이렇게 쪼개보면 빨리 외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기 press 보면 좋을까요? press. press 무슨 뜻이죠? 그냥 일반적인 말로? 압력. 압력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누르는 건데, sir는 over예요, over. 이게 이제, sir 아니면 뭐, sir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over예요, over. 위로. over는 이렇게 그 over the rainbow.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이렇게 덮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덮어서 누른다. 그래서 이게 제한하다. 압력을 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그냥 그대로 압력을 가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도 예를 들면 뭐 신조어 이런 거 만들 때 예를 들면 뭐 요즘에 뭐 신조어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혹시 신조어 신조어 예를 아직 뭐 그렇게까지는 자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새로운 그런 걸 막 따라가거나 그러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해서 뭐 신조어 노제 뭐 예를 들면 노제 너무 옛날 알잘딱깔센. 알잘딱깔센이요? 그게 뭐죠? 왜 모르세요? 몰라요. 알잘딱 센 이거 맞아요? 네. 무슨 뜻이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그래서 이거 알잘딱깔센으로 해줘. 약간 이렇게. 아 진짜요? 이거 너무 재수 없는데? 이거 회사에서 일 줄 때 이렇게 말한다고요? 회사 말고 요즘 그 대학생들이 말. 알잘딱깔센 이런 거 잘못 알려주면 선생님 마음대로 써요. 대학원 가서 선생님 그래서 알잘딱깔센으로 부탁해요. 그렇군요. 친구들끼리. 그래서 근데 예를 들면 그렇게 한번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한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설명을 안 들으면 몰라도 딱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오잖아요. 왜냐면 이게 딱이나 아니면 뭐 쌩이나 이런 게 저희가 어원을 알기 때문에 그 한 번 의미만 캐치를 하면 알잘딱깔센으로 해줘 이렇게 해도 그런 식으로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뭐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how are you? 괜찮아요. 플래시. 오케이. 비 오는데 잘 오셨나요? 괜찮아요? 자, 알잘딱깔센으로 빨리 가시죠. 편하게 기다릴게요. 아니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거 아는 것처럼 아카데믹한 단어들도 그렇게 원어민 머릿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surface를 보면 우리는 지금 이거 압력을 가다가 한국말을 보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얘네들도 surface라는 단어를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초등학생한테 제가 이걸 미국 초등학생한테 surface를 알려주면 얘네들은 over이랑 누른다는 말이 들어가는 말이구나 이렇게 캐치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국말보다는 이게 over 위에서 누른다는 말이구나, surface구나 이렇게 우리가 캐치하시면 되겠죠. 괜찮죠? 그리고 이제 그 common mistake로 여기다가 중간에 r을 넣으시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제 r 없다는 거 스펠링도 다시 한번 suppress라는 거 suppress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suppress
surprise. 그렇죠. 9번이요. 9번. 네, 9번으로 캐치해 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 그러니까 이렇게, strifeful 빼고는 거의 많이 씁니다. 이거 두 개는. restrain은 꼭 알아두시고요. 네, strifeful은 아직은, 잘 보실 일이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restrain은 꼭 알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10번. 네, 10번. 이제 versus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일 거예요. 네, 이렇게. 요거 VS라고 나올 때. 네, VS. 이게 versus 줄이면. 네.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 대 누구, A 대 B, 이 앱 대 다른 앱 이렇게 할 때 그 verse가 이게 versus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versus. versus.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이하게 preposition이라고 나왔죠?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래서 뒤에 명사가 와가지고 그냥 이제 누구와 누구 대 누구 이렇게 해서 against 나왔는데 against도 이렇게 요 기호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뭐뭐에 반격해서 막 이렇게 아주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 기호가 얘다. 원어민들은 아까 제가 서프레스 설명한 것처럼 요것도 그냥 이 기호랑 똑같다고 느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versus 똑같아요. 그래서 둘이 좋은 사이는 아닌 거예요. VS로 붙이는. 오케이. 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한 번만, 여러분 이거 V 한 번만 다시 한번 따라해보고 넘어갈게요. versus. 굿! 그래서 versus로 캐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네, 됐어요. 여러분 자 넘어갑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법 가볼게요.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이제 황금 같은 주말을 써서 이제 나오시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한번 나왔을 때 도움이 되시는 거를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조금 약간 여러분이 좀 진짜 나중에 좀 누구한테 이제 안 물어보면 혼자 이제 깨닫기 어려운 거 위주로 이제 문법을 좀 가져와 봤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제가 영어를 배워온 그 저널리를 봐도 조동사 플러스 have pp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냥 한국말로 그냥 암기할 수 있지만 그냥 외우더라도 좀 이게 정확하게 아까 그 서프레스처럼 그냥 들었을 때 알달 닦았을 아무튼 그것처럼 그냥 뉘앙스로 캐치를 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빨리 지금 좀 어렵더라도 지금 빨리 캐치를 해두셔야 나중에 자꾸 영어에 노출되면서 선생님 말했던 게 이건가 보다 이렇게 자꾸 이제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제가 이제 알려드릴 수 있을 때 좀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좀 준비를 해봤고 캐치해주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제 조동사 have pp는 좀 한국말에 전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법도 좀 설명을 드리면 저의 문법 카테고리는 이제 한국어랑 이제 영어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영어랑 이제 한국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겹치는 부분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예, 많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가져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큰 게 조동사 플러스 have pp예요. 예, 한국말에 전혀 없어요. 아예 이런 말을 생각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생각하면 더 헷갈릴 거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상황에서 좀 약간 문맥을 이해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문맥. 오케이. 그런 맥락에서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런 문법 포인트들을 선생님이 가져왔을 때 여러분이 좀 레벨별로 선생님이 여기다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자, 이제 5월 첫 수업이라 자, 이제 해보면 레벨 이제 밴드 4 이하 1에서 4인데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문장에 있는 단어를 그냥 암기해주세요. 이게 밑에 해석하다가 여러분 have pp고 뭐고 여러분 틀려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여기 만약 finished 를 내가 모른다 그러면 외워야 돼요. 예, 그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레벨 2 이제 5에서 6이신 분들은 정확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본인이 막 완전히 지금 당장 have pp 이렇게 쓰지 못하더라도 해석을 했는데 좀 뜻이 애매하다. 그럼 무조건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저한테 이따가 체크할 때도. 그리고 이제 정확한 해석이 되면 지금은 괜찮아요. 이게 이제 위에 여러분 이것만 적어줄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인풋만 되면 돼요. 일단 어려운 문법이 나오더라도 내가 이해가 되면 여러분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딩 리스닝에서 내가 이해가 되면 안다고 보셔도 돼요. 지금 이제 2이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3이신 분들은 내가 이제 6.5 이상으로 완전히 내가 완전히 그냥 영어를 이제 플루언트하게 쓰는 쪽으로 넘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문법을 활용해서 옆에 적으세요. 아웃풋. 네, 본인이 이제 이게 입에서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예전에 많이 느꼈던 건데 여러분 should have pp가 무슨 뜻이죠? 이게 혹시 should have pp? 했어요. 그죠, 했어야 됐다 옛날에.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후회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 후회인 것은 이제 모두가 다 배웁니다. 근데 이제 요 단계에서는 이걸 발음을 알아야 이걸 쓰거든요. 그래서
I should have done 이렇게 should have done이라는 그 발음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I should have done. 그 뒤에다 this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 어떤 회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해놓을 걸. 근데 뭐 숙제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면 I should have done this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떤 뭐 프로젝트를 미리 끝내라는데 못 끝내서 I should have done this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I should have done this. I should have done this. 그렇죠. 근데 그 박자, 여러분 I should have done this. 요거를 연습을 안 해두면 내가 알긴 알아도 못해요. 근데 리딩리스닝에 나오면 아시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넘어오시려면 반드시 그 이제 should have done this 아니면 Lisa must have done this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자꾸 이 조동사 나오는 표현들을 연습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런 맥락에서 각자 레벨에 맞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제가 준비해놨는데 확률은 50%. 여러분 보시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선에서 최대한 한번 골라볼게요. 그죠? 네, 한번 해석을 쭉 해주시고 이 중에서 둘 중에 이게 맞는 것 같다 하는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더우면 에어컨 켜드릴까요? 네. 그럼 지원을 네네네. 주시면요? 더워요. 아니요. 오케이. 비 와가지고. 그죠? 습하죠? 하다가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편하게.
됐을까요? 두 분 다? 오케이. 자, 여러분 갈게요. 자, 간단하게 그 답을 제가 확인하기 전에 답을 먼저 확인하고 할까요? 네, 오케이. 네, 답을 먼저 확인하고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1번은 could have finished. 네, could have finished. 2번은 he would have passed. 네, 3번은 they might have missed. 그 4번은 we could have taken. 그리고 5번은 managers would have approved. 6번은 you might have enjoyed. 그리고 7번은 they could have gone. 8번은 we would have met. 그 다음 9번 might have won. 10번 the dishes could have tasted. 그래서 자, 이렇게만 여러분 캐치하시면. 근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게 좀 제가 설명 좀 드리고 이걸 풀 걸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설명은 제가 나중에라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포인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첫 번째 이제 캐치하실 거는 조동사 플러스는 일단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자, could나 would를 여러분이 보통 쓰실 수 있잖아요. could, would를 쓸 때, 이거 쓸 때, 이게 과거가 아니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과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could, would가 과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로 여러분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실 때는 could, would는 과거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그런 과거가 아니라는 건 현재의 상황을 말할 때가 더 많거든요. 이 포인트를 먼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네, 오케이?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 could, would가 좀 의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미 알고 있던 can이나 will로 돌아가셔야 돼요. 네.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저 사람 나한테 저 could 하는데 뭔 소리지? 그러면 can인데 그냥 can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거든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들었는데 would 어쩌고 해서 모르겠다 그러면 will로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해석에는 크게 영향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뉘앙스를 아셔야 되는데 이게 과거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could를 사전에서 찾았어요. 그러면 이게 1번 뜻은 can의 과거라고 나와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되지만 2번 뜻은 과거가 아닌 걸로 나오거든요. 과거가 아닌데 뭐 추측할 때 쓰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지. 그죠? 뭐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less sure 하는 can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2번을 지금 여기다 적은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근데 그래서 이 문장을 좀 하나 적어주세요. 그죠? I could do it. 그러면 이것은 물론 이제 뭐 옛날 뭐 전래동화 이런 거 쓸 때 내가 옛날에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런 말도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냥 회화에서 I could do it, you could do it 이렇게 말할 때는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같아요도 외국인들이 한국어 배울 때 되게 어렵겠죠. 똑같아요. 뉘앙스가.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국말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얘를 봐야만 속이 시원하면 안 됩니다. 얘 없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프로젝트 뭐 who wants to do it 이렇게 물어봤어요. 미팅 때. 근데 내가 확실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I can do it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그래서 잘 모르겠어.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좀 남중이 아깝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I could do it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얘기하면 뒤에 좋은 말 안 나고 뭐 이렇게 뭐 조건이 달리겠죠. 근데 뭐 이래서 if you gave me a lot of money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맥락. 그 다음에 밑에 여기 would도 똑같아요. I would do it. 이것도 여러분이 뭐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런 거 말할 때도 여러분 뭐 음료를 맡겨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제가 무슨 이런 커피를 마시겠다 아니면 뭐 딴 걸로 하겠다 할 때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I would like to drink coffee 이렇게 할 때 혹시 커피가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겠죠? would like니까 그죠? would like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좋아할 것 같아요. 주시면 이런 의미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오케이 됐죠? 과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이제 아까 1번 뜻 말고 2번 뜻일 때 잘 여기까지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따라와야 돼요. 이 두 번째 포인트만 하면 끝나요. 자, 이 두 번째 어떤 추측이나 약간 좀 불확실할 때 말할 때 요 could, would를 쓸 때 과거의 상황을 말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그 will이나 can의 과거라고 생각하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 아니고 2번으로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데 과거에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럴 때 과거 시제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이 could, would가 이제 과거 형태를 써버렸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과거로 시제를 돌리는 게 현재 완료예요. 그걸 빌려다 써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could, would는 이미 현재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이제 시제만 could, would의 시제만 뒤로 한 칸씩 미루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로 보낸다는 거예요. 과거로 보낼 때 그때 형식을 뭐를 쓰냐? have pp를 써요. 오케이? 그렇게 have pp를 쓰면 c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요 have가 동사 원형이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의미도 얘랑 구분이 되겠죠? could 말고는 구분이 될 수가 없어요. c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돼서 could did가 되면 이런 문법이 없을 텐데 could did가 없잖아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have pp라는 걸 빌려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적어보세요. I could have done this. 이렇게. I could have done this. 아까 그 should랑 똑같아요. 네. 그리고 I would have done this도 적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여러분 could부터 캐치를 해보면 내가 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이거 이해됐죠? 근데 이제 그 과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뭐 할 수도 있었죠? 이런 의미예요. 네. 이건데 그냥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깔끔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can보다는 좀 덜 확실할 때 could를 쓰는데 그게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약간 어떨 때 쓰냐면 어떤 친구가 뭐 후회를 하고 있을 때 옛날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을 때 너가 그럴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하죠? 뭐 이렇게 좀 미리 일을 끝내는 걸 못해서 지금 막 밀렸어요. 뭐 이렇게 했을 때 미리 해두면 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죠? You could have done this라고 말한다. 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약간 상대방을 나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해두면 됐잖아. 뭐 이런 거죠.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정확한 그 맥락이에요. 그게 상대방 나무랄 때 너가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잖아. 이런 맥락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뭐 가정법 이런 거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고 근데 그거 전에 여튼 그 상황에서 could have done this를 쓴다. 네,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왜 혼자 후회하죠? 뭐 이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의미로 이거 U로 바꿔서 U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네, I could have라고 하면 이제 나 혼자 후회하는 거예요. 네, 나 혼자 그때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거. 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U로 한 번만 읽어볼게요. You could have done this. You could have done this. 좋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약간 이렇게 아까 알잘 딱갈센처럼 좀 이렇게 오피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통 그냥 막 이제 그 회사 분들한테 막 You could have done this 막 이렇게 하면 바로 싸운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편할 때 친한 사이에서 You could have done this 이렇게 미리 해놓을 수도 있었잖아. 근데 이제 그때 안 한 거잖아. 이런 맥락으로 괜찮으시면 되겠죠. 그 우드는 이제 의미가 이게 헷갈리면 1번으로 가면 된다 그랬죠? 만약에 얘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1번으로 가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1로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할 거였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would have done this 이렇게 말하면 그때 그렇게 할 거였는데 못했다. 뭐 이런 의미로 괜찮으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괜찮은 거죠, 그죠? 네, 오케이. 자, 오자마자 가정법, 이거 문법 조동사 해부 PP를 봐가지고 그러면 자, 여러분 질문 틀린 거 다 해도 되니까 얘기해 주시죠. 배워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3, 4, 7, 8, 9, 10. 3, 4, 6, 7, 8, 9, 10. 괜찮아요. 오케이. 갑니다. 자, 그럼 3번. 자, they might have missed their flight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오른쪽부터 볼게요. 만약에 그들이 hadn't left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여러분 제가 이거 have if 동그라미 치고 had pp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냥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 자, 이걸 명심해야 돼요. unreal이에요. unreal. 네. 진짜 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일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만약에 조금 이게 leave는 여기서 떠나다 left가 이제 leave의 pp형인 건데 우리가 좀 일찍 나왔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실제 unreal이라는 말은 뭐냐면 실제 상황은 어때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된 거죠? 일찍 나왔나요? 못 나왔나요? 못 나온 거예요. hadn't니까 이거 나온 거죠. 나온 거. 오케이? 괜찮아요? hadn't니까. 그러니까 hadn't left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찍 안 나왔다면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은 일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약간 후회라기보다 안도네요, 안도. 우리가 많이 일찍 안 나왔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게 우리도 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문법은 더럽게 어려운데 실제로 세이브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알긴 알아야 돼요. 무조건 이런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어요. 문법은 너무 어려운데 이제 한국말이 없다 보니까 더 그런데 근데 이제 몇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아까 밑에서 배운 거 2개랑 이거 하나. 요거 이제 if 할 때 한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이건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일찍 나오지 않았다면, 이 말은 unreal이라는 건 과거에 일찍 나온 게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 됐죠? 일찍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 거다? 그들은 아마 비행기를 놓쳤을 거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것만 기억할게요. 자, might나 may나 사실 똑같거든요. 여기도 이것도 적어주세요. 이거 똑같아요. 이게 보통 여러분 might가 이제 may의 과거다 이렇게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랑 똑같은 포인트예요.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그냥 현재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놓쳤을 거다. 근데 이건 지금 놓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had 이게 나왔기 때문에 unreal의 과거거든요. 과거 상황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시면 여기 뒤에다가 yesterday를 넣어도 전혀 무방한 문장이에요. 이게 여기 뒤에 이게 좀 약간 여러분이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다가 one hour ago 아니면 yesterday 아니면 last month 이렇게 넣어도 전혀 무방한 문장. 과거를 말할 때 쓰는 거라.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이 그들이 일찍 나오지 않았다면 과거를 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might miss를 현재로 보기 때문에 안 맞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약간 의미가 좀, 그러니까 막 틀린 건 아니거든요? 틀린 건 아닌데, 약간 이게 이제 문법 문제도 내다 보니까 이런 거고, 자연스러운 표현은 왼쪽이 더 맞다. 괜찮나요? 네. 괜찮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게 거의 문법의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읽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뭘 캐치하셔야 되냐면, 정확하게 내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만 일단 보세요. 일단 그게 핵심. 네. 질문했어요. might miss를 현재로 쓰면 네. may miss 같은 건 언제 쓰요? may miss는 그냥 여러분 쓰고 싶을 때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약간 might보다는 조금 가능성이 좀 더 있는 느낌이죠.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may 가능성이 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요, 가능성이 높은 거라서 상대방을 저주하고 싶다 그러면 you may 너 아마 놓칠 걸 이렇게 말하면 you may miss, you may miss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이제 may miss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친구들 사이에 이제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 너 비행기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면 you might miss the fly 이렇게 그 말하면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친구가 I'm late 이렇게 했어. 그러면 you might miss the fly. Go fast. 이런 식으로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I'm late 이렇게 전화 왔을 때. 그때는 you might miss.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땐 거의 100% 놓친다 이 사람이 할 때 you may miss 이렇게 할 수 있어. 오케이. 괜찮죠, 그죠? 좋습니다. 조금 가능성이 높은 의미. 아까 그걸 고민해 보시면 돼요. I can do it이나 I could do it 이렇게. 괜찮죠, 그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렇게 I could do with hot lemon tea. 그럼 레몬티 드셔보신 적 있나요? 레몬티 드셔본 적 있어요? 근데 아무튼 서양에서 이거 많이 먹나 봐요. 우리나라에서 레몬티를 어디서 드신 거죠? 왜? 카페에서. 카페에서. 근데 이제 그럴 때 이게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저도 거의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근데 정말 원어민들은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쇼핑을 하러 가셨어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냥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레몬티 대신에 다른 거 드시면 돼요. 커피? 커피를 한번 해볼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I could wait a coffee. 정확하게 여기서 맞춰서 다시 한번. 자, I could do with hot lemon tea 이렇게 하거든요. 다시 I could do with hot lemon tea. I could do with hot lemon tea. 너무 잘했어. 그러면 커피를 바꾸면 I could do with hot coffee.
I could do with hot coffee. 그렇죠. 괜찮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I could do with hot coffee. 너무 잘했어요. 그렇게. 근데 그때 여기 이제 주는 드링크를 받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그 드링크.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했을 때 I could drink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때도 캔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나는 커피 마실 수 있어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맡겨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죠? 그 저번에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맡겨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레몬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could라는 표현을 늘상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포인트를 말하면 여러분 혼란에 빠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could, would가 존댓말이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왜냐면 내가 맡겨놓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실제로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페리스 힐튼 같은 사람은 가서 캔이라고 하겠죠. 네. I can drink. 그래서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러면 약간 루드하다. 네. 맡겨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might와 may도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I can drink hot coffee 이렇게 말해도 전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지만 그 이제 잠깐 뭐 여행할 때는 상관없지만 거기 사시는 분이 그렇게 말하면 약간 이제 들었을 때 그 세일즈 클럽 분이 약간 sounds like rude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죠. 오케이? 괜찮죠?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도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요거 캐치하시고 그 다음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캐나다 가셔서 원어민을 붙잡고 메이랑 마이트의 차이가 뭐냐 물어보시면 제대로 이제 이 그래머를 하신 분이 아니면 대답 못해요. 원어민들 뭐 이렇게 그죠? 네, 우리나라 분들한테도 뭐 디테일한 걸 물어보면 어렵잖아요. 저희도 설명해 주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캐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차이를 이해하신 거는 영어의 언어의 레벨이 많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엄청 많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괜찮으세요? Might have missed it. 네, 과거에 그랬을 수 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거 If we had known 만약에 had known이니까 이거 여러분 real, unreal? unreal.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어땠어요? 알고 있어요? 없어요? 오른쪽 거 읽기 전에 알고 있어요? 없어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언제? 가정하는 시제가 현재, 과거, 미래 중에 had known이니까 had known이니까 과거. 여기가 그냥 new라고 나오면 현재예요. 여기 적어보세요. new라고 나오면 현재고 new라고 나오면 unreal의 현재고 가정하는 시제가 여기는 과거입니다. 일단 적어주세요. 그래서 그때 몰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때 몰랐던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알았다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알았다면 이렇게. 그래서 그때 한국말을 들어가면 속이 시험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다면 뭐에 대해서 트래픽 잼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럼 어떻게 됐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잡았을 거다 이렇게 된 거죠. different route로 갔을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거를 말한 거니까 여기서는 can을 써버리면 그리고 can도 좀 약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이런 건데 지금이니까 이건 안 맞죠. 오케이 지금이니까 안 맞고 그대로 그때 아마 그거 다른 루트로 이 could에서 이제 여기 추측이 되는 거고 갈 수도 있었을 건데 그리고 have pp에서 과거가 되는 거죠. 하나를 넘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때 다른 루트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take 루트도 알아주세요. 루트를 어떤 방법을 취할 때는 take route 이렇게 해서 제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북미 영어에서 이걸 루트를 route라고 읽는 사람도 있어요. 네, route라고 읽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늘 운전할 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약에 막히는 줄 알았으면 딴 걸 할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캐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됐고 자 6번 여기 if D부터 볼까요? 자, if 만약에 여러분 you had given 자 이거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자 have pp니까 그럼 이건 여러분 자 if you had given이면 이건 real인가요? unreal인가요? unreal의 가정하는 시제가 현재인가요? 과거인가요? 미래인가요? 과거 unreal 과거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과거의 사실을 이제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 had given이니까 과거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줬어요? 안 줬어요? 실제로는 안 줬던 거죠. 네. 그래서 if you had given 하면 약간 지금 이제 수학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자꾸 따라와야 돼요. 연습하다 보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못 줬지만 줬다면 한번 이제 give it a chance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줬다면 그죠? 그럼 어떻게 했을 거다? 여러분은 아마 그 영화를
즐겼을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괜찮나요? 네, 그런 맥락에서 아마 그걸 즐겼을 텐데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might를 쓰게 되면 현재이기 때문에 근데 현재인 걸 모르면 이제 다 똑같아 보이죠. 근데 이게 현재이기 때문에 안 맞는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괜찮죠? 그죠? 좋습니다. You might have enjoyed the movie if you hadn't given a chance. 그죠? 네,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잘라버렸나봐요. 그죠? 안 보기로 했나봐요.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7번. 야, 자,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 자, if 다음에 whether had been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거 real, unreal? unreal에 가정하는 시제가 had pp니까 현재, 가정을 지금 현재를 하는 건가요? 과거를 하는 건가요? 미래를 하는 건가요? 과거. 정답. unreal의 과거니까. 그럼 날씨가 더 좋았나요? 아니면, 최악이었나요? 여러분, 실제로는 최악이었던 거예요. 안 좋았던 거예요. 네, 날씨가 진짜 안 좋았다. 근데 만약에 날씨 그때 만약에 좋았다면 어떻게 했다? 그들이 could have gone. 네, 그때 갈 수 있었을 텐데, 그죠? 하이크를. 괜찮아요? 캐나다가 하이크가 유명하죠, 그죠? 네, 그 하이킹 하는 거. 네. 그리고 여러분 그 하이킹도 나온 김에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 미국식 그 농담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혹시? 이렇게 뭔지는 아세요? 이렇게 막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 막 이렇게 해서 네, 약간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캐나다 사람들 이렇게 막 그런 하는 분 있잖아요. 네, 그 약간 보신 적 있나요? 넷플릭스에서? 좋아하세요? 본인이 웃겨요? 아니면 그냥 약간 좀 왜 웃지 막 이래요? 괜찮아요? 별로 웃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지현님은 약간 좋아하시는 거죠? 네,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반반? 그 take it or leave it?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 중에 뭐 이런 걸로 웃길 사람 있어요. 근데 한번 웃기나 한번 보세요. 자, 하이킹이나 워킹이나 똑같은데 본인이 보기에는 완전히 똑같아요. 하이킹이나 워킹이나.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이킹을 한다는 걸 되게 팬시하게 좀 이렇게 내 취미가 What is your hobby? I like hiking 막 이렇게 그래서 약간 그렇게 쓴다. 하나도 안 웃기죠. 근데 아무튼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막 그런 게 미국식 개그예요. 네. 근데 아무튼 억지로 쓸 것까지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하이킹이나 워킹 저도 본 거예요, 본 거. 그래서 요것도 많이 쓰니까 진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하이킹 하면 도대체 뭘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물어본 결과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그냥 등산을 이렇게 하이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암벽등반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시잖아요. 그게 하이킹. 걷는 건 똑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기억을 해주시죠. 근데 약간 하이킹 하면 되게 좀 약간 취미가 있으신 것 같죠. 근데 아무튼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자 그다음에 athlete가 나왔죠. athlete은 요것도 이제 오른쪽에 이제 if부터 만약 그녀가 she hadn't injured니까 이거는 real, unreal 여러분? unreal에 가정하는 시제가 had pp니까 현재인가요, 과거인가요, 미래인가요? 과거, 그죠? unreal의 과거. 그러면 자 그녀는 hadn't injured니까 hadn't니까 not이 붙었으니까 지금 만약 그녀가 상처를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과거에 상처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은 거죠. 네, 받은 거. 그래서 그때 만약에 안 다쳤으면 이렇게 말해요. 그녀가 안 다쳤으면 injured her ankle을 안 다쳤으면 어떻게 쓸 거다? The athlete 그 어떤 그 운동선수 그러니까 그녀겠죠. 그분은 might have won 이겼을 거다. 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손흥민 기사 막 이런데 맨날 나오는 문장들이에요. 네, 그래서 막 그때 만약 뭐 부상이 없었으면 골절이 없었으면 이겼을 거다 막 이렇게 나올 때 보시면 되죠.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10번. 자 만약에 if the 자 여러분 자 요거 어떻게 읽죠? chef, chef입니다. chef 여러분 개체해주세요. chef 한번 읽어볼까요? chef. 셰프. 약간 불어 같죠, 불어. 아무튼, if the chef, 그 요리사가 had used니까, 이거 real, unreal, 여러분? unreal에 가정하는 시제가 과거, 그쵸. 그러니까, 과거에 그 셰프가 use, 사용했었다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실제로는? 안 하는 거죠. less salt니까, 좀 소금을 덜 썼다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좀 덜 썼다면, 근데 왕창 쓴 거죠. The dish, 여기서 dish는 요리입니다, 요리. 접시 아니고 요리. 그 요리는 could have tasted better. 이렇게 나와서 좀 더 맛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캐치할 건 요거 taste 동그라미 동사 적어주시고 better 밑에 보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taste를 쓰면 여기 형용사가 와요. 형용사. 그래서 이 tastes good, tastes delicious 이렇게. 괜찮나요? 네. 그래서 그리고 왼쪽에 요리인 것도 캐치해주세요. 그러니까 자
이걸 외워야 돼요. 요리 tastes 형용사. 괜찮죠, 그죠? 네, 요리 tastes 형용사. 그래서 레스토랑 가서 How was your meal? 이렇게 웨이터 물어보잖아요. 흔하게 무조건 그런 질문 듣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었어요. 네, 이 음식들 맛있었어요. 네. It tastes good. 정답. It tastes good.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요리를 여러 개 드셨으면 They taste great. 뭐 delicious. 그죠? Good.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It tastes good. It tastes good. good. 그렇죠. 그죠? It tastes 이렇게 하셔야 돼요. It tastes good. 이렇게 다시 한번 It tastes good. It tastes good.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레스토랑에서 두 분이 식사를 하시고 자, 자, How was your meals? It tastes good.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오늘 안 그래도 선생님이 웨이터처럼 옷을 깜빡이 입고 아무튼 이 테이스트 그죠? 호텔 그 지메인처럼 아무튼 이 테이스트 그죠? 이렇게만 캐치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배럴로 굿을 배럴로 바꾼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이제 발음만 이거는 잠깐만 쉬었다가 발음부터 잠깐만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